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많이 궁금하시죠? 주식 차트 보는 법 오늘 제가 기초적으로 다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트와 일부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식 차트를 보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주가와 캔들이라고 해서 막대 구성처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이동 평균선. 일단 기본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기본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심플하게. 자, 그러면 이 주식 차트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최근에 제가 수익 실현을 해드린 핑거스토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웹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자, 이 기업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차트를 봐야 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 차트를 보시는 이유는 이 차트를 보고 내가 적정 시점에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보통 차트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면 적정 시점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핑거스토리라고 하는 작년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상장했을 때의 주가가 5,130원 정도 했었네요. 이 정도 가격이 됐었는데, 그리고 12,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2,7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힌트가 뭐냐? 일단 신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보통은 신규 상장된 가격, 시초가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고 그걸 우리가 지지선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링크에 저항과 지지 탭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요거 지지선으로 보고 만약에 접근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없을 수 있다 보니, 자, 보통 제일 높은 가격과 제일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분들이 심플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절반 정도의 금액을 나눠서, 이 밑에 있으면 조금 저렴한 가격, 이 위에 있으면 조금 높은 가격,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차트가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이 이후의 모습들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보실 때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바닥을 뚫고 내려갈지 이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선별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별을 했어요. 이 기업을 내가 공부해보고 스터디해봤더니 괜찮은 기업이야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요걸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2,000원 정도 했던 주가가 2,700원까지 빠졌으니 뭐 절반 정도의 가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밑에 있는 가격이죠. 그러면 되게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냐? 저는 이제 보조 지표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RSI라고 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RSI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보통 RSI라고 지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RSI 같은 경우에는 이 RSI 14 지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RSI 과매수 과매도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보통 포인트가 30 이하면 매수 타점으로 되게 괜찮은 포인트로 보통은 잡습니다. 그리고 보통 70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사람들이 많이 매도했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요렇게만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RSI 과매도 과매수까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 RSI 14를 지우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 과매도 과매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보통 이렇게 화살표는 과매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매도했다. 그리고 요 파란 색깔 화살표는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다. 보통 매집하고 장대 양봉이 생긴 구간에서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과매수 구간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매도 시그널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분할 매도의 어떻게 보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를 이렇게 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서 입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봤을 때 제일 높였던 가격과 제일 낮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RSI라고 하는 지표를 추가를 하게 되면 화살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화살표를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5분법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최근에 임상 결과를 통해서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라젠, 어떻게 보면 이 연상을 갖죠? 이 신라젠을 만약에 매수 포인트로 잡는다고 하면, 자, 이렇게 높아졌던 가격과 낮아졌던 가격,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을 기점으로 봤을 때, 아, 낮은 영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이 포인트를 일단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낮은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RSI라고 하는 지표를 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걸 포착한 시점이 한 이쯤 포착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쯤부터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법 매매가 뭐냐면 이 RSI 과매도 지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에 5등분을 해서 투입을 해주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령 신라젠이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1,000만 원, 자 여기 보이시죠? 과매도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이때 영역에 또 한번 과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또 이때 영역에 또 과매도가 3번이나 연속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내 평균적인 단가 자체가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5등분을 했기 때문에 2등분은 더 들어가진 못한 상황이에요. 하면서 주가가 쭉쭉쭉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두 달, 3달 정도가 됐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큰 양봉을 띄우더니 보통 상승폭이 평균 단가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이 연상 간 것까지 봤을 때 52% 정도 올랐고요. 어제 상한가 간 것까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상승폭이 한 20% 정도.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7월 달부터 8, 9, 10, 11, 6개월 좀 안 되네요. 한 5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한 20% 정도 수익이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강세를 또 보였던 갤럭시아 머니터리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업도 동일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길면 길수록 좋긴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본 시점들이 있을 테니까 역사적인 고점과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충 본 거예요. 이렇게 대충 봤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고점과 이때 봤다고 해볼게요. 저점이 이제 본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절반 정도 가격보다 지금 낮은 가격에 위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놨다가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정도에 포착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1회 정도의 매수 포인트가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봤더니 2회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바로 이제 또 강세를 보인 거예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매도 포인트가 나온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본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쯤 봤다고 해볼게요. 저점이라고 봤을 때 한 이 정도 시기에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부터 이제 저가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매집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 포인트를 봤을 때 이때 한번 포인트가 나왔겠죠. 그리고 뭐 큰 폭의 수익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지렁하다가 이제 5등분 중에 2등분 정도 했어요. 그럼 2번 정도 매수가 됐겠죠. 그러고 나면 내 평균적인 단가 자체가 이 정도 구간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으니 뭐 70%까지 올랐네요. 평균 단가 대비했을 때 70% 정도. 어떻게 보면 9월달 정도부터 투자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만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뭐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을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폭이 심해서 너무 최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자, 17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17만 원 정도의 가격에 보고 내가 만약에 포착한 시점이 뭐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내가 이제 한 2022년 초에 본 거야. 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이제 관심 종목에 해놓고 절반 정도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니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상당히 좋은 매수 포인트다 라고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 종목을 추가해 놓고 이제 과매수 영역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벌써 5번이나 매수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면 평균 단가가 여기 지금 아까 저점이라고 그었던 그 정도 가격이 평균 단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나 이렇게 보면 매도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식일 경우에는 사실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이 투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5등분을 했잖아요. 5등분을 해서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평균 단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단 이상으로 올라온 시점이 한 번에서 2번 내지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매수를 다 했잖아요. 5분 안에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매수 포인트 기준으로 여기서 5포인트 정도 더 빠지면 우리는 손절 구간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영역보다도 5%가 더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충분하게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진 거잖아요. 물론 10% 20% 러프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투자, 스윙 투자 개념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구간으로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손절이 나왔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영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를 5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 투자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본절 부분에서 정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유유제약 볼까요? 유유제약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었죠. 유유제약을 만약에 투자 포인트로 잡는다 라고 했을 때, 작년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이렇게, 그리고 저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올해 한 중순 정도에 바라본 거예요. 중순 정도에 바라봤더니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투자 포인트 1, 2, 3, 4, 5 이렇게 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균적인 단가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5,2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5,200원 정도에서 손절 가격을 0.95에서 4,940원 정도 잡아 놓는 거예요. 4,940원. 그럼 이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을 초과하지 않고 잘 버텨줬다 라고 하면 이제 손절이 안 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좀 아쉬운 거예요. 손절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급등을 이렇게 평균 단가가 이 정도 했을 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제주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제주반도체 비슷한 투자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넓혀서 높았던 가격 11,700원 정도의 가격과 낮았던 가격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시점을 하고, 물론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조금 줄여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를 고점이라고 볼게요. 한 8,000원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저점을 이 정도 가격대. 코로나 팬데믹 때는 너무 극단적일 수 있으니,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절반 정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중순 정도에 본 거예요. 한 7월 정도에 봤을 때 지금 절반 정도보다 낮은 가격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한 500만원 정도 투자하려고 해봤더니 이때 투자 포인트가 1, 2, 3, 3번 정도 매수가 됐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평균 단가 대비했을 때 쭉쭉쭉 올라간 강세를 보니까 70% 정도 올랐네요. 우리는 1, 2, 3, 7월 달부터 7, 8, 9, 10, 11, 5달 정도 또 투자를 하고 적어도 한 50%에서 7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요런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에서의 이제 평가절하되어 있는 기업들을 볼 때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 20에서 50%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적합한 수준이실 겁니다. 더 높게 잡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영역에서 제일 많은 수익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업들을 선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좋은 기업인지, 앞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기업을 먼저 선별을 해놓는 거. 두 번째, 기업의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선별해 놓고 그 절반 정도 이하에 있는 가격이었을 때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RSI 지표가 과매도되어 있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5분할 정도를 하셔서 이제 매수를 분할해서 접근해 주는 게 좋더라. 물론 원샷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3분할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 5분할 정도로 매수하셨을 때 리스크가 가장
곧장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5분할까지 다 매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5% 정도의 구간이 더 빠졌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는 손절 구간으로 잡을 수 있겠더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은 플러스 20%에서 50% 정도의 가격대가 오면 익절을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 구간은 사실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5번까지 매수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5번까지 매수되고 나서 더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자체의 첫 번째 선정을 잘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차트를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이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다만 원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투자는 언제든 부러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이 있죠.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고, 두 번째 손절에 대한 원칙, 익절에 대한 원칙,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